민선 6기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논란이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편향성 우려와 함께 파격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소화전 핵심 부품 수백 개가 사라진 사실이 6달 만에 드러났습니다. 화재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를 원형 그대로 보존할 장소가 3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지하철 2호선을 둘러싼 논란은 언제나 끝이 날까요? 민선 6기 내내 논란을 빚었던 이 문제가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또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에서 찬성과 반대 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할지 말지를 두고 민선 6기 4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도시철도 2호선 문제. 이용섭 당선인은 도시철도 논란과 관련해 선입견을 갖지 않고 찬반 양론을 듣겠다며 다만 시간을 끌지 않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사안이 오래 끌면 끌수록 더 광주 지역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시작된 토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찬반 논리는 팽팽히 맞섰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측은 2호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광주의 인구가 정체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지상 노면 전차와 같은 비용이 덜 드는 대안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은 돈을 들이고도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이 없을까요? 그런 게 있다고.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저심도 공법으로 2호선 건설을 하기로 한 것은 지역사회가 오랜 논의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재검토할 경우 수백억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안은 시민들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입됐을 때 과연 시민들의 정시성이라든지 신속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좀 의문이 있고요. 광주혁신위원회는 앞으로도 토론을 몇 차례 더 치르면서 찬반 양측에 합의된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7기 출범을 준비하는 광주혁신위원회에서도 이 오래된 논란을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와 우호적인 사람들이 인수위에 대거 포진됐는데요. 편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파격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육감에 당선된 장서궁 당선인. 민선 3기 4년 동안 장 당선인의 전남교육 밑그림을 그릴 100명 규모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중심인 12명의 인수위원들은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와 우호적인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인수위원장은 오승주 전남교육희망연대 대표가 맡았고 전교조 전남지부장 출신인 구신서 씨가 부위원장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전교조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현직 공무원들도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지만 대부분 전교조와 무관하지 않아 전교조 일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가 60%를 넘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편향이 우려된다는 것. 전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수긍하면서 28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다양한 전남 지역 교육 관련 단체를 참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나머지 또 보완하는 부분들은 전문위원들을 사회 각층의 다양한 그 분야의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장서궁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정책 공약과 조직, 재정, 소통 등 모두 5개 분과를 두고 한 달 동안 운영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제7대 광주시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오는 27일까지 8일 동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 등 15건의 조례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제8대 광주시의회는 다음 달에 첫 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소화전에 사용되는 금속 부품 수백 개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실을 반년 동안이나 몰랐다고 하는데 화재가 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소화전을 열어보니 소방호스 앞부분이 날카로운 것에 잘렸습니다. 다른 소화전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CCTV가 설치된 1층을 제외하고 2층에서 20층까지 소화전 관창을 무더기로 훔쳐간 겁니다. 이 아파트 12개 동에서 훔쳐간 개수만 550여 개, 시가 1,100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소화전 관창은 화재 진압 시 밸브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소화전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입니다. 지난달 소방점검을 하면서 관창이 없어진 걸 알게 됐는데 지난해 11월 소방점검한 이후 6달 동안이나 도난 사실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CCTV는 용량 제한으로 한 달 정도만 녹화돼 있어 범인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점검하면서 이제 관창인지 없네 해가지고 제가 다시 봐서 다시 전수를 다 했죠. CCTV 보고 이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좀 해봤더니 어느 정도 적응을 안 해서 생각해요. 주민들은 불이라도 났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상황이었다며 관리사무소를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불안하죠. 불안하는데 관리실에서 그것을 몰랐냐 이 말이에요. 6개월 동안. 그것도 문제가 있죠. 얼마나 막 당혹스럽고 놀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빨리 그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번 주 내로 소화전 관창과 소방호스를 구입해 복구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도난 수법 등이 상습범의 소행인 것 같다며 CCTV와 주민들을 상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목포 신항에 거치된 세월호는 선체 조사와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전망입니다. 장소는 목포와 진도, 안산 세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는 원형 손상 보존 방식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가 출항할 당시 모습이 아닌 침몰과 인양 등을 거치면서 일부 손상된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내부를 리모델링해 교육과 추모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목포와 안산 대부도, 진도 서망항 등 세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오는 29일 국민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8월 초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보존에 앞서 계속 진행 중인 선체 부식을 막아줄 것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세월호는 지금 현재 부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빠져있고 부식을 어떻게 방치할 거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조사. 미수습자 5명을 추가 수색하기 위한 현장 수습본부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로선 선내를 둘러본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수색 범위를 미수색 구역 일부로 한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장에 있던 흙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새로 수색한다 그런 심정으로 꼼꼼하게. 해양수산부는 작업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뒤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미수습자 수색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광주 전남대학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 결과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 제주 권역의 진단 대상 대학 가운데 전남대와 호남대, 동신대 등 14개 대학이 예비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광주 전남 최대 사학인 조선대와 국립순천대 등 광주 전남 지역의 6개 대학이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정원 감축 없이 일반 재정을 지원받게 되지만 탈락한 대학들은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되는 2단계 평가에서 최종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미래 첨단 금융기술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8 광주 국제금융산업전이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 14개 나라 140여 개사가 참여한 올해 금융산업전에는 금융가공과 성형기기, 스마트 공장 자동화 분야 등 제조업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10개 나라 2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수출 상담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아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와 아시아문화원 주최로 열린 남북 사회문화 교류 포럼에서 정창현 현대사연구소 소장은 남과 북의 문화교류는 일회성 행사를 벗어나 양측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소장은 광주 전남이 준비하는 문화교류 분야도 실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의 한 원룸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원룸에서 55살 강모 씨가 부패된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강 씨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없는 것으로 미뤄 7개월 전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편의점에서 만원권 위조 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광산구 신창동의 한 편의점 업주가 손님이 사용한 지폐 가운데 만원권 위조 지폐 한 장을 정산 과정에서 발견했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컬러 복사기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지폐에서 지문을 감식하는 한편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시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해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성과와 고용률, 취업자 수 등 모든 고용지표가 개선된 점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일자리 대상은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